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4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등문공 하편을 보고 있습니다. 만장문월 송소국야 금장행왕정 제초오이벌지 즉 여지하. 만장은 맹자의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공손추, 만장 이런 사람들은 맹자 옆에 끝까지 남아서 맹자가 이 책을 쓸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을 쓸 때 옆에서 도왔던 충실한 제자들입니다. 만장이 이런 물음을 맹자에게 던졌습니다. 송나라는 소국야,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송나라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 귀족 중에 한 명인 미자라는 사람, 미자는 공자의 조상이기도 하죠. 바로 공자의 혈통 조상은 미자의 바로 밑에 동생인 미중이라는 미중이 바로 공자의 공자의 혈통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천자국에서 제후국으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고 해서 그 제사의 명맥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조그마한 제후국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망한 은나라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약소국가죠. 땅도 좁고 또 인구도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은 전국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과거의 영광을 한번 되살리는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나라 사람들이 주나라가 점점 춘추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어지러워지고 어쩌면 과거에 은나라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천하의 패권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은 이 속은 패권이지만 겉으로는 이제 왕도를 회복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송소국야, 송은 작은 나라인데 지금 장은 뭐뭐 하려고 한다 하는 말이죠. 앞으로 뭐뭐 하려고 한다. 행왕정, 패도 정치가 아니라 왕정을, 그 왕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것, 감동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죠. 그래서 장차 왕정을 행하려고 하는데 제초,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던 이 송나라의 오른쪽에 있던 제나라와 남쪽에 있는 초나라 같은 큰 강대국이 오이벌지, 아니 송나라가 감히 하면서 이렇게 미워해서 왕정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가소롭지도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벌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즉 여지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정을 포기하고 그냥 조그만한 약소국가로 명맥이나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때 한번 해보아야 하느냐, 이런 물음이 달린 질문이죠. 그래서 송소국야, 작은 나라, 땅덩어리가 적다는 뜻이죠. 소국야, 금장행 왕정, 지금 이 왕정을 행하려고 하는데 제나라와 초나라가 오이벌지, 미워해서 가소롭지 않고 가소롭다고 생각해서 오이벌지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송나라로서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맹자가 맹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왕정을 행하려면 땅이 적고 인구가 적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주 조그마한 약소국에서 뒤에 강대국, 그리고 이 왕자, 패자를 거쳐서 왕자가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은나라의 탕임금이다. 탕임금. 이 탕임금이, 탕은 요순과는 달리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수는 사실 이 갑골문이나 그 이전에 어떤 이 금문, 종정문에 인물로서 개인 인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후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순 이런 분들은 하나의 이상적인 고대 군주로 설정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우임금부터 우탕, 문왕, 무왕, 주공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실제 인물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탕임금이 이 박이라는 것, 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날의 하남성 상구 혹은 언사, 그러니까 지금 안양 남쪽 부근, 안양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안양의 남쪽 부근 그 일대라고 봅니다. 그 박에 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하 이 통일의 기틀을 잡은 곳이다.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아직은 탕임금이 탕이라는, 이때 탕은 천자가 아니라 제후국, 하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조그마한 나라로서 존재할 때인데, 탕이 박에 있을 때 갈이라는 나라 국명입니다. 도시국가지요. 성읍국가라고 하는데 이 갈과 이웃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이 있으면 이 갈이 방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갈이라는 나라가 여기 은이라는 이때 은이 아니라 이때는 상이라고 했겠죠. 상이 바로 은이기도 합니다만 상의 마지막 200년을 은이라는 도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도읍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옮겨 다니다가 그래서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은이 지금의 안양, 하남성에 있는 안양 일대입니다. 안양. 지금은 이름이 안양이라고 중국에서는 양자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이 바로 이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과 이웃했는데, 갈나라 이 지도자 갈백이 방위불사라는 것은 뭐냐면, 방은 방종하다,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방종, 종자는 여러분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하고 종자 이렇게 쓰는 것이 방종. 인간이 방종하다 할 때 방종. 이 방종해서 불사, 사는 제사 사자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신주죠. 이런 신주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서 절을 하는 모양이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꿇어 앉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모양이니까 이게 바로 제사죠. 이 방위불사, 이 사람이 방종무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은나라 때나 당이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도 역시 하늘을 경배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습속이 널리 있었는데, 이 갈백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탕 사인 문지, 탕이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묻기를 하위불사, 어째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하위불사. 그랬더니 이 갈백이 말하기를 무의공휘생야. 희생은 제사에 쓰는 소, 그리고 돼지, 양, 대표적인 짐승들이죠. 여기 소자가 두 개는 보면 소가 위지였던 모양이에요. 소가 없을 때는 돼지 혹은 양, 혹은 짐승들이 많이 번식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제사상에 올리는데, 이게 테레라고 부릅니다. 테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큰 제사라고 뜻이죠. 그런데 나는 목축업을 잘못했는지 이 희생신에게 올릴 희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별로 조상신을 존중하지 않아서, 아니 우리 잡아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조상에게 바치는 이 희생을 조상에게 바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사는 무슨 제사,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탕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유지 우양, 소와 양을 사람들을 시켜서
그에게 유는 주었다 이런 말. 줄 유자죠. 주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갈백이 식지 이것을 자기가 잡아먹으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사 올리기 전에 먼저 잡아서 도살을 해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우불리사 또 보낸 우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불이사라는 그런 말에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탕이 우사인 문제와 탕이 또 사람을 보내서 갈백이 묻기를 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또 말하기를 우리 당신이 보내준 이 휘성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싶었는데 휘성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상에는 자성도 올려야 되는데 자성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자성은 뭐냐면 제사상에 올릴 곡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자는 기장자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곡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에 담다는 말이죠. 그래 거기에 있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에 올릴 제기에 담을 곡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곡식이 없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곡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신 나라에 가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겠다. 이런 해결 방식을 제시하면서 탕사박중 탕이 자기가 제후로 있는 자기가 박의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인데 이 박에 있던 민중들 대중들을 시켜서 왕위지경 이 갈나라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경은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경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노약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가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박의 박주운 가운데서 늙고 이 어린 사람들은 괴식 이때 이 괴식이라고 읽지 않고 사실은 사라고 읽거든요. 여기 발음이 잘못되었죠. 밥이라고 할 때는 사고 동사로 명사일 때는 사라고 하고 여기 이 밥이라고 할 때는 사고 먹이다 할 때는 식으로 읽는데 여기 발음이 잘못됐네요. 노약은 괴사라고 읽게 됩니다. 그런 노약들은 이제 일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밥과 반찬과 뭐 이런 것을 날라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저기 보면 이걸 먹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박중 박 땅의 사람들로서 이웃 나라인 이 갈나라에 가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노약들은. 그런데 갈백이 솔기민 자기 백성들을 인솔해서 통솔해서 거느리고 이런 말이죠. 요기유 주사 서도자 탈지 불수자 살지. 그리고 이때 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자는 여러분 이 글자 알죠? 이 글자 요청하다 기도 하고 또 비행기 가운데 보면 요격기 있지 않습니까? 요격기는 뭐냐면 가서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격기죠. 가서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의 비행기가 오면 대응해서 떠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행기들을 요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격. 그래서 이 요자는 맞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요기유 주사 서직자 그러니까 이 노약들이 이 박나라의 노약들 가운데서 술과 밥과 그러니까 서도는 다 곡식들이잖아요. 서도는 곡식을 가진 사람들을 길에서 맞이하여 그러니까 길에 있다가 중간에 그 사람들을 더 가지 못하게 막고는 탈지. 그래서 그것을 뺏어버린 겁니다. 뺏어버린 거예요. 뭘 뺏었느냐? 주사서도 이런 것이죠. 불수자.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기의 부모라든지 혹은 그 아들 노인들로 보면 아들이고 그 어린 아이들로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을 먹이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수자. 그러니까 못줘 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살찌 죽여버린 거예요. 살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노약 가운데 하나인 유동자, 아이 하나가 이 서육향,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여기 유주사 서도자 요 가운데서 어른 동자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바로 요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고가 난 게 아이였던 모양. 그래서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이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음식, 그러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곡식과 고기를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뭐 밥과 고기죠. 밥과 고기를 가지고 향이라는 것은 먹일 향자니까 그 이웃 나라를 대신해서 일하러 갔던 자기의 아버지에게 먹이려고 갔는데 살이 탈지 죽여서 그것을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불수자 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경에 보면 갈백구향, 이 향은 음식 대접이라는 말인데 갈백이 음식 대접하러 오는 사람을 죽였다. 음식 대접하러 가는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갈백구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서경의 한 구절에 갈백이 자기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밥참을 나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차지위야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좀 황당하긴 황당한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 의미는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 살시 동자의 정지. 그러니까 이 당임금이 이웃인 갈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이 상나라의 영토로 만든 것은 아직도 제후국끼리입니다. 제후국끼리 서로 싸워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이 살시 동자의 정지, 이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를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가서 그들을 갈나라를 정벌했는 것이다. 땅 때문에 한 게 아니죠. 그랬더니 사해진에 이 제후국들이 그때 하나라지만 하나라의 이 제후국들이 수많은 제후국들이 이게 하나라의 땅이라면 제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해진에 있던 모든 제후들이 개활 비부천하야. 그러니까 저 탕이 갈나라를 정벌한 것은 부천하야, 천하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해서 땅을 넓혀서 이 부국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역성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위 필부 복수야. 그러니까 필부에 같은 그 동자도 필부에 속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그 일부 하찮은 그 백성,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 천하제패의 바탕으로 삼으려는 그런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위 필부 복수야. 억울하게 당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땅을 넓혀서 천하의 제일 부자 나라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탕시정자갈제. 이게 뭐냐면 탕이 그 이웃, 자기도 조그마한 이 도시 국가로서 이웃 나라 제후국으로서 이웃 나라를 점점 정벌해서 정복해서 드디어 이 하나라까지도 물리치고 이 역성혁명에 성공한 것. 그러니까 정벌을 시작한 것은 시작이죠. 이 이 제자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자와 앞에 있는 시자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탕이 정벌을 시작한 것은 갈나라를 정벌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죠. 탕
시정, 자갈시. 예. 제자도 시자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11정이 무적의 천하. 11번 정벌을 해서, 11번 정벌을 해서 천하에 적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천하에 그 당시에 하나라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제후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정이 천하, 무적의 천하. 동면이정, 동쪽을 향해서 정벌을 나가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서희들이 원망을 하고, 이때 이 자는 당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서희들이 원망을 하고, 남쪽으로 가서 정벌을 하게 하면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또 원망해. 왜 우리는 우리 이 흉악한 그 군주를 당이 와서 좀 처치해주고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금을 좀 낮추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 정의로운 정벌을 우리는 왜 늦게 하느냐 하는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이죠.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남면이 정하면 북쪽이 원망. 그러면서 이 말하기를 해위후와, 그러니까 서희들이나 북쪽이들이나 왜 우리는 왜 뒤로 미루느냐, 왜 우리 순서는 뒤가 되느냐, 우리부터 해달라, 이렇게 해라는 어째서 이런 말이에요. 어째서 우리는 뒤로 하느냐, 후아 동사가 되겠죠. 어째서 우리는 뒤에 정벌할 나라로 삼느냐, 여기느냐, 이런 말이죠. 이 민지망지, 그 당시에 천하의 백성들이 이 지는 바로 탕임이죠. 탕임을 우러러 보기를, 망자는 보기를 약 대한지 망우야. 대한은 큰 가뭄이죠. 큰 가뭄 때에 비가 오기를 망은 기다리다, 희망하다. 그러니까 한번 엄청나게 말라붙은 땅에 대지를 완전히 푹 적셔주는 큰 비가 한번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탕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귀시자 부지, 이 불자가 똑같아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귀시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 보러 가는 사람들, 장 보러 가다 그러잖아요.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그 전쟁통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고 달아나고, 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귀시자는 여전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주고받고. 운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예자로 쓰고, 이 예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자, 예술 할 때 예자, 이 예자의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러나 원래는 이 글자가 이 운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김매다 하는 운자입니다. 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운자죠. 예자가 아니고 운자 불변. 이 운자는 바로 말해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없었다. 그대로 농사를 짓고 했다 이겁니다. 김매고 뭐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운자불변. 귀시자 부지, 불자와 일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귀시자 부지, 운자불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군 조기민 여시우강. 그러니까 그 포악한 임금을 주 할 때 주멸 마찬가지죠. 주멸하다, 죽이다, 주멸. 그리고 조기민, 그 고생했던 백성들을 이때 조라는 것은 위로한다. 이렇게 하기를 여시우강, 시우라는 것은 뭐냐면 때맞춰 오는 비, 가뭄에 아주 가물다가 며칠 동안 내리는 비 있잖아요. 그것을 시우라 그래요. 그래서 시우를 다른 말로 하면 급시. 이 급시라는 건 그 때에 맞추어 오는 비, 급시우, 때 맞추어 오는 비. 여러분, 급시우를 하면 누굽니까? 다 아는 수호지의 송강. 수호지 보면 송강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뭐 키도 크지도 않고 힘도 없고 뭡니까?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조그마한 시골의 아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송강을 뭘까요? 우두머리로 보느냐, 좋아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머리는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성심성의껏 이 크고 작은 이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급시우예요. 정말 목말라 죽으려고 배들이 말라서 타서 다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확 내리는 비와 같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급시우 송강이라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뒤에 양산박에 들어가서 양산박에 두목이 되죠. 송강. 그리고 이 송강은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 송나라 때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것은 송강은 뒤에 조정이 투항을 하게 되고 남쪽에 거대한 이 반정부 세력이 있었는데 방랍이라는 사람, 방랍, 중국말로 방라라고 하는데 방랍이 우리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방랍이 송강보다는 훨씬 더 10여 배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도적이면 도적이라 하고 의적이라면 의적이 있었더군요. 예. 조정의 그 가림 죽어라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농민혁명의 농민 반란의 괴수 가운데 송강보다도 훨씬 큰 인물이 있었는데 그 방랍에 대해서는 소설이 나오지 않고 뒤에 송강과 108 형제 그만 소설화 돼가지고 그게 소호지인데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이 방랍은 그냥 역사의 뒷무대로 역사책에는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구설에는 별로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군요. 네. 그래서 이 여시우강 이 아주 그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민대열 백성들이 전부 기분 좋아하고 환호를 하고 좋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당은 그 탄탄대로를 걸어서 결국은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가 된 것이죠. 서경이 기르기를 해아후, 해아후. 이 해라는 것은 기다리다 이런 말이에요. 아후, 우리 지도자, 우리 위대한 영도자 누굽니까? 당이죠. 나는 우리들은 우리 위대한 영도자가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린다. 이게 해아후고요. 후래 이 후가 바로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당이죠. 오시면 기무벌, 이 기무벌에 가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는 이 포악한 군주는 마치 다스리는 것을 벌을 주듯이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우리를 벌 주듯이 가림죽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가혹한 형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제거될 것이다. 기무벌. 그러니까 이 당만 우리나라로 와서 정치를 해주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래서 이것이 원래 여기 해아후 후래 기무벌 이것은 맹자가 보았던 서경의 한 구절이고 오늘날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서경에 좀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중회 지고라는 중회 사람 이름입니다. 중회의 그 충고, 경고, 포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맹자가 인용을 한 것이죠. 해아후 후래 기무벌. 그런데 이게 중회지고가 뒷날 이게 어떤 연륜인지 잘 모르지만 원문이 없어버렸어요. 제목만 남아 있었는데 한 10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이 중회지고를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재구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조를 하는 거예요. 위조.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구절을 인용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이래 보니까 기무벌 하니까 무벌이 의미가 좀 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후레 기소 기자에다 무벌을 빼버리고 소자를 써놓았어요. 이렇게. 예. 그 후레무소 후레 여기다 후레 기소 그러니까 기소 이렇게 하니까 이 위대한 우리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벌만 해주시면 우리는 다시 소생할 것이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게 바꿔 놓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뒤에 매색이라는 동진 때의 한 학자 혹은 위조가가 만든 이 가짜 상서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후세 학자들은 위고문상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봤던 이 한 49편, 그러니까 평균자가 50편을 칩시다. 반은 이 매세기가 만든 아마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 해서 이 옛날에 이 맹자라 이런 데 남아있는 논어라든지 맹자 혹은 서경 이런 데 좌전 이런 데 남아있는 좌전 이런 데 서경은 아니고요. 요거를 요래저래 조합하고 짜고 전국시대에 있던 문헌 가운데서 서경을 인용한 것을 요래저래 끼워 맞추고 해서 가짜를 한 반 정도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는 그게 가짜인 줄은 모르고 열심히 배우고 했죠. 그렇지만 그 가짜 속에도 뭐 남을 죽여라 괴롭혀라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래도 권선징악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이 사상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학술적으로 따지면 이른바 상서 가운데 반은 가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나온 요것을 활용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맹자가 직접 인용했던 중해지고는 여기 중해지고가 여러 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해지고에 있는 약간 변형된 것은 위조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또 재밌는 게 유분리신. 예. 근데 이 유자를 옛날에는 소자 유자를 갔기 때문에 유소분리신. 그러니까 이때 탕임금이 이렇게 훌륭한 임금에게도 훌륭한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제후들은 탕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싫어하는 정벌을 당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게 유소분리신 이렇게 사람들이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유유라는 것은 뒤에 갑골문이 발견되고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유유라는 유가 나라 이름이에요. 어떤 성읍 국가의 이름이에요.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유가 분리신 이 유나라가 아까 갈나라 갈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유라든지 동등한 이 하나라의 제후국들이에요. 근데 유가 있어서 분리신 그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유를 정벌을 하러 갔습니다. 동쪽으로. 탕임금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동정이 띄어야 되는데 또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이 가끔마다 어떻게 어디서 제공받은 건데 조금 이 발음이라든지 띄어쓰기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사실 바로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 기계를 만질 줄 몰라서 어떻게 이걸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정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골사녀 유자는 동정을 해서 유자는 뭐냐면 편안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하다. 골자는 이 기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그 사녀들은 백성들이란 말을 사녀라고 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들. 백성들을 가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골현황. 이 현황이란 뭐냐면
검고 누른 비단들을 얘기해요. 비단들을 이 비자는 뭐냐면 이 비자하고 똑같아요. 이 비자. 이게 뭐냐면 대나무로 엮은 광우리예요. 광줄이라고 하죠. 광우리. 거기에다가 이 비단, 검붉은 색의 비단과 누른색의 비단을 담아가지고 이 비자는 동명사가 되죠. 대나무 소쿠리에 담아서 그리고는 담아가지고 이제 바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서아주왕 견효 이게 뭐냐면 서아주왕 견효 이때 소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섬길 사자의 뜻을 합니다. 섬길 사자. 그러니까 섬길사 사아주왕 이때는 누굽니까? 아까는 타임금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때의 주왕은 주나라의 왕이니까 무왕이에요. 이때는 무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바뀌죠. 이때 누굽니까? 그 주나라 말을 듣지 않고 그 폭정을 악정을 저지른 이웃이 있었는데 그게 유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조왕의 그러니까 저 무왕의 아직도 황제가 되기 전이죠.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정보를 하러 가니까 이 유다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담아가지고 이 무왕의 군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소자는 섬길 사자, 주왕이 바로 주나라 무왕입니다. 무왕을 섬겨서 주왕. 이때 아자라는 것은 뭐냐면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죠. 예,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 라오스 중국말 라오스 로사라 그럴 때 로자도 모든 스님에게 젊은 스님이나 늙은 스님, 젊은 스승이나 늙은 스승에게 모두 로자를 붙이는 게 뭐냐면 친근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 로자가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 젊은 사람들 보고 20대, 20살 때도 바로 교사가 되면 라오스라 그러는데 그럼 늙었다는 말 아니죠. 그 스승에 대한 어떤 더 친근감을 붙인 경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왕을 견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견자의 의미는 견유라는 말은 이 주왕을 섬기는 영광을 가지고 싶다. 휴라는 건 아름다울 미자 좋은 뭐 설명 의미를 더 넓히면 영광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주왕을 섬기는 영광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신부 대업주. 유신부 대업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오직 신부우대, 신부라는 신하로서 이 부라는 것은 따른다는 말이죠. 대업주, 큰 업인 주를 따르면, 주를 따르고, 따르니, 기군자는, 그러니까 이 기군자는 뭐냐면, 주나라가 정벌을 하러 가는, 주나라가 자기 판도로 넣기 위해서 가는 그 대상인 나라의 군자들은, 지도자들은 실현왕우비, 이 사녀와 마찬가지로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그 군자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관리라든지 관료층이라든지 그 나라의 대표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현황 아까 말한 그 검은 비단과 누른 비단을 실은 가득 채우다는 말이고 이 비자가 마찬가지죠. 광우리, 대나무 광우리에 가득 채워서 이 기군자, 바로 이 기군자는 주나라의 군자들이니까 무왕을 비롯한 누굽니까? 주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소인들은, 백성들은 단사호장, 단자는 대나무 광우리와 같은 것이죠. 대나무에 담은 밥과, 그때 밥그릇을 이 나무로도 하고 대나무로도 하고 또 뭡니까 쇠로도 청동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백성들이니까 청동, 이게 아주 귀한 시대니까 청동이 없고 그냥 대나무 그릇에 밥을 담아가지고 단사고, 호장은 이 그릇도 호자, 이거 병호자잖아요. 병에 담은 이 간장이 아니라 국이죠. 밥과 국을 가지고 이 연기 소인, 그리고 이때 소인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이 이웃 나라를 정벌하러 온 군사들이죠. 군사들을 맞이한 겁니다. 맞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왕의 입장에서는 구민어 소화지중, 이 물에 빠진 듯 혹은 불에 탄 듯, 그러니까 수재와 화재에서 고통을 겪는 이웃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고, 구민어 소화지중, 이 소화라는 것은 결국은 악정, 폭정, 난정 뭐 이런 것이죠.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구하고, 취기잔, 이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잔악한 놈, 잔악한 짓을 하는 자, 이런 그 놈들은, 취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뭡니까, 취기잔이라는 것은 취기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잔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취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는 정확한 의미는 죽일 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벌한다 혹은 죽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잔악한 짓을 하는 놈들은 벌하거나 죽일 뿐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고 이제 뭡니까, 간악한 짓을 했던 놈들은 그냥 죽여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면 태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무 유형, 우리의 이때 무라는 것은 무위를, 우리의 위험을, 유양이란 오직 발량하다. 우리의 위험을 오직 발량하여 침우지강, 이때 우자도 알고 보니까 각본문이 발견 뒤에 알게 된 것이, 우자가 이웃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쓰면 이거예요. 이것이 붙으면 바로 읍자가 되어가지고 지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우나라의 땅으로 쳐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무지가 그 나라로 쳐들어갔다, 정확한 뜻이 안 되죠. 우나라의 영토를 쳐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 지우잔, 그래서 지우잔, 아까 말했죠. 그 잔악한 짓을 했던 이웃 나라의 이 지도자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살벌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벌용장, 이 살벌 죽이고 정벌 하는 것을 여기 써있자가 생략되는 거지. 용장, 그것으로서 펼친다는 것은 살벌한 살과 벌의 위험을 펼쳤으니, 그러니까 정의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포악한 이 정치 제도를 완전히 분해시키고 해체시키고 없애버렸으니 이게 살벌용장이에요. 우탕유강, 이때 이름이 또 탕임금이 주인공이죠. 탕에게는 이때 유강이랑 영광이 있으리라. 후세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왕하고 모범을 삼는 영광이 있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탕유광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불행왕정운이, 그래서 왕정을 행하지 않으면 않았지, 구행왕정, 만약에 이때 진실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왕정을 행하게 되면 사해진의 온천하 사람들이 개, 거수의 망지, 모두 목을 빼고 바라본다. 뭘 바라보느냐? 비를 기다린다.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역위위군, 그래 원래로 돌아오죠. 바로 송나라가 만장에 물었을 때 송은 소국이야, 작은 나라인데 지금 왕정을 행하려고 하니까 동쪽에 있는 제나라와 남쪽에 있는 초나라가 미워해서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 왕정을 펴고 싶은 그러한 뜻을 굽혀야 됩니까? 아니면 밀고 나가야 됩니까? 이걸 물었잖아요. 그래서 역이위군 송나라가 만약에 천하를 통일하는 위대한 임금이 되려고 한다면
왕정을 꼭 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제나라와 초나라가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하회원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뭐가 겁이 나는데 밀고 나가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의는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태서할 아무유양 짐우지강. 우가 바로 이게 우자예요. 이거는 갑골문이나 이른바 땅속에 있는 출토문물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뻔했습니다. 짐우나라의 땅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지우잔. 이때 우는 그냥 그대로 우자, 어조사 우자예요. 그래서 접속사. 그러니까 잔악한 놈을 죽이고. 그래서 살벌한 그 위험을 정의의 참 칼날을 휘둘렀다. 휘둘러서 용장에는 썼다. 쓰고 또 확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임금에게 빛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칭송을 받을 것이다. 당임금은. 그래서 불행광정운이 아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든 것이 당임금이 조그만 나라였지만 정의를 가지고 왕도를 펴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도 그 서북 지역에 있던 소수 은나라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좀 이거 왕정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나라는 하나라를,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송나라가 아무리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제나라나 초나라가 옆에 큰 나라이지만 왕도를 행하겠다는 의지만 굳다면 그게 뭐가 겁나는 게 있느냐. 옛날에 바로 당임금도 그랬고 무왕도 그랬지 않느냐. 지금 송나라의 임금이 당이 될 수도 있고 무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감 있으면 아무리 강대한 세력에게도 굽히지 말고 끝까지 자기의 그 의지를 밀어나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 맹자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런 점에서 보면 매우 호연지기를 강조하고 의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맹자의 정신이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라도 이것이 어느 곳에서라도 이것이 이 든든한 그 정신적인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은 맹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